쇼츠는 1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쇼츠를 보다가 이렇게 쇼츠를 계속 넘기다 보면요, 이게 1시간이 후딱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쇼츠를 처음에 보다가 지금 쇼츠를 안 봅니다. 안 본 이유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들여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하루에 몇 시간씩 딱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을 기다린다거나 누구 친구를 기다린다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어디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틈새 시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에 그냥 음악을 듣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루 10분 정도면요, 사실 우리가 그 경제신문 보는 거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신문을 볼 때도 이걸 뭐 1시간에 봐야 된다, 뭐 되게 많은 양을 봐야 된다고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10분, 뭐 5분 정도 주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딱 누를 때 다른 거 누르지 말고 그냥 일단 경제 기사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경제기사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나면요, 연예인들의 그냥 연예 기사 있잖아요. 이런 거 본다거나 아니면 쇼핑했어요, 쇼핑.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연예 기사 아무리 많이 봐봤자 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쇼핑 같은 거 많이 보면 내 돈만 더 많이 쓰게 되죠. 그쵸? 돈만 많이 쓰게 되죠. 이것도 되게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이런 버튼을 딱 누르고 싶을 때 제 손을 경제기사, 거기 딱 눌러요. 그냥 그걸 누르면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이 정말 하락을 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부동산 하락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 기사를 읽을 때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기사를 보고 내 생각은 어떻지?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뭐 적어보는 것도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내가 봤을 때 정말 부동산 하락할까? 아닌 것 같은데? 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뭐 변화나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한번 보면서 또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정책이 반영이 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지금 그 분양권들 중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은 완화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들은요, 이 의무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 그런 분양권을 사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제대로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거주 의무가 해제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미미할 것 같아, 미미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양을 딱 받잖아요. 분양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그곳에 실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당첨되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내가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이걸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여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 분양권 거래가 저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이런 경제 기사를 통해서 이런 현상을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났을 때 연예 기사나 쇼핑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제 기사 하나라도 보자.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거는요, 그런 전자책을 봐요. 이걸 전자책도 오디오북처럼 들을 수 있거든요. 오디오북으로
듣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긴 한데 저는 밀리서재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요.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책만 보게 되면 어디 앉든지 해서 그 책을 들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책을 안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어디 앉아있는 공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책을 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듣게 되면서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제가 책을 읽게 됐어요. 책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요, 거의 이렇게 틈틈이 딱 듣다 보니까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제가 다 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것도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싫어서 가볍게 못 들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가볍게 듣거든요. 그냥 요런 내용을 제가 다른 거 하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괜찮아. 다음 또 다른 부분 내가 들으면 되지.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라도 알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책에서 제가 하나라도 남길 수 있고 그 책에서 되게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종이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걸 처음부터 딱 시작해서 한 권을 무조건 끝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요 책에서는 한 요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요 책에서 또 요 정도 읽고 이렇게 여러 책을 조금씩 보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무조건 이 자리에서 하나를 다 끝내야 된다 생각하면 다음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가볍게 조금씩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보는 방법은 저희가 그것도 쌓이니까 제가 책을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알게 된 책 중에 나중에 정말 더 읽고 싶은 책들은 우리가 뭐 종이책 같은 거 구매를 해가지고 또 반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도 저는 좋아요. 이런 것들도 한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앱을 딱 깔아가지고요. 그냥 시간 났을 때 다른 거 누를 시간에 그냥 그 책을 딱 누르는 거예요. 요즘에 요 정도 시간 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거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중에서도 쇼츠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쇼츠는 1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쇼츠를 보다가 이렇게 쇼츠를 계속 넘기다 보면요, 이게 1시간이 후딱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쇼츠를 처음에 보다가 지금은 쇼츠를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이것도 되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쇼츠도 짧은데요, 거기서 재미없는 거를 제가 계속 넘기게 돼요. 넘기고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재밌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를 주는 그런 영상들만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짧은 거에 이제 내가 짧은 것만 익숙해지게 되고 긴 영상을 보기 싫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거 되게 위험하겠구나. 이게 결국에는 요즘에 저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도파민에 중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게, 우리가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 유튜브 앱이 또 깔려 있고 여기 제 전자책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제 손이 유튜브로 딱 가기 전에 저는 이 전자책 요 앱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딱 누르면요, 딱 그 순간만 우리가 딱 잘 피해가면요, 계속 책을 들을 수 있고요. 저는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고 더 좋은 내용들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시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도요, 저희가 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저희가 전자책도 볼 수 있지만 이 유튜브 앱이 있고 네이버 부동산 앱이 있으면, 예전에 저는 무조건 유튜브 앱 눌러가지고 쇼츠를 많이 봤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하고 네이버 부동산 봐요. 그러니까 시세를 계속 봅니다. 시세.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되게 좀 보합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뭐 금매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곳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곳에서 좀 더 수요가 있는 곳들, 그런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시세 확인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너무 좋은 게 네이버 부동산이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시세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다가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상가도 볼 수 있고, 좋잖아요. 뭐 시간을 몇 시간씩 잡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틈새 시간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그런 시간 나면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단지라도 그 흐름을 알게 됐다는 것만 해도 나에겐 되게 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또 그렇게 보다가 정말 괜찮은 또 금매를 내가 발견했다. 그럼 정말 그 10분,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또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이, 틈새 시간이 딱 생겼을 때 이 네이버 부동산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볼 때 저는 최근 얼마에 거래가 됐지? 그러면 지금 매물은 얼마 정도에 나오지? 요즘에 급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순으로 해가지고 보고요. 전세는 그러면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와 있나? 아니면 전세는 지금 얼마에 맞춰지지?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지가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 여기 확실히 지금 전세 수요 살아나고 있구나. 그럼 전세가 계속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을 잘 활용하시면 어디서든 좋은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루에 우리가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신문을 본다는 겁니다.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경제신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기사라도 내가 제대로 보면서 그 기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책 오디오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종이책을 딱 앉아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든 우리가 이어폰을 꽂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부동산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보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정말 각 종목별로 좋은 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매물 하나라도 좀 제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좀 시세를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집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